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해운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대한해운은 현재 2%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700만 주로 전일 거래량의 52%딱 한 절반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상승하는 이유들,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코드번호 005880이 되겠고 현재 시각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한해운은 요새 이제 해운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다들 잘 들으실 겁니다. 배로 화물을 날라다주는 그런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 벌크선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또 벌크선사가 페노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컨테이너선사가 HMM이나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겠고, 그래서 벌크선사 쪽에서는 페노션과 대한해운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컨테이너선에서는 HMM이 있는데, 참고로 이제 페노션하고 대한해운이 있다라고 치면, 대한해운은 이런 장기 계약이 많습니다. 원래 벌크 선사들이 장기 계약이 많습니다. 장기 계약이 많은데 장기 전용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최소한 5년, 뭐 10년, 막 7년 이런 짜리 장기 계약을 통해서 그 기업이 필요한 원재료를 날라다 주는 거. 그래서 대한해운의 고객사를 보면 한전이나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전용선 매출이 전체에서 8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80에서 90%를 차지하고, 비전용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투입되는 배, 비전용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0%죠.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이 거의 80에서 90%가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익의 안전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요새같이 BDI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을 전혀 반영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반영은 되겠지만 BDI 지수가 최근에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운임 지수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이 회사는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받습니다. 오히려 이게 많이 받죠. 비전용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투입되는 배들은 그때그때 운임지수, BDI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장기 계약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 BDI 지수 상승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이 실질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운임지수가 좋다라고 하지만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상승한다거나 성장한다거나 보기가 어렵습니다. 1분기도 마찬가지고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이 좋아지겠지, 더 나아지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페노션이 좀 덜한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벌크 선사로서 장기 계약 화물 운송이 많습니다. 그러나 페노션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한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은 80에서 90이지만 페노션은 그 전용선 매출이 5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최근에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해운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할 만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페노션은 최근에 BDI 지수가 상승이 결국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오게 될 거고, 그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1분기가 안 되면 2분기가 안 되면 3분기인데 1분기는 좀 그래도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BDI 지수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나 대한해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닝 시즌이고 실적 발표 시즌이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도 계속 잘 가죠. 페노션도 어찌 보면 상승을 더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동안에 대한해운보다 못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못 갔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이미 상한가 포함해서 2번, 3번을 걸쳐서 한 방에 이제 2~3배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단기간에 2~3배로 올라가 버렸고, 페노션은 그동안에 대한해운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갔죠. 그 부분들이 좀 뒤늦게 작용이 되면서 또 더 올라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익적인 부분들, 이 실적 시즌이고 그 이익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개선될 수 있느냐, 대한해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HMM이 제일 잘 가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운임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거를 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이 되고 그 부분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곡선을 타고 있지만, 벌크 선사들은 그게 좀 제한적이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해운이 운임지수가 올라가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거기다 이제 최근에 대한해운이 유상증자를 발표했죠. 지난 이제 3월 말이었죠. 3월 말에 유상증자를 장 끝나고 발표를 했는데, 대한해운이 오늘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오늘까지 들고 있어야 이제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유상증자 정정 공시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좀 내용을 보면서 별로 크게 틀린 건 없어요. 그냥 채무상환 자금이고, 원래는 이제 한 1,900억 정도가 채무상환 자금으로 쓰이려고 했는데 1,860억 정도로 줄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원래는 2,590원이었는데 지금 2,490원으로 종전보다 100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변한 게 없어요. 주식 상장 주식 수는 7,400만 주, 당연한 거고 2,490원으로 됐고,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3일이죠.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오늘 종가까지 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29일이죠. 29일 18시까지 들고 있으면 내일 뭘 맞습니까? 30일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권리락을 맞습니다. 권리락이라고 하는 거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락을 맞고 이제 5월 3일날 이제 월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거래일 결제 제도를 쓰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29일 오늘 18시까지는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 잔고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 이마만큼의 한 주당 신주 배정을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 끝났다고 해서 팔았다? 그러면 못 받습니다. 오늘 18시 이후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장 끝나는 건 원래 18시까지니까요. 시간에 포함이니까 무조건 이게 들고 있어야 이제 될 거고, 그리고 내일이 권리락인데, 권리락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제 구분 짓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잖아요. 이 7,500만 주가 앞으로 늘어날 건데, 어차피 시가총액은 변하면 안 되겠죠. 시총은 변하면 안 돼요. 주식수가 늘어난다고 해갖고 시총이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차피 시총이라고 하는 게 총 발행 주식수의 뭐예요? 발행 주식수의 현재가를 곱한 거죠. 이게 이제 시총인데, 현재가를 곱한 것이 시총인데, 발행 주식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그렇다고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늘어나 버리면 시총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리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2,490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유증을 2,490원에 주면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지금이 3,500원인데 2,490원에 준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웬만하면 야, 이거 30%나 더 싸게 주네.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원래 현재가보다 유증의 발행가액이 낮게 발행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낮게 발행되는 만큼 이 권리락을 통해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3,500원에 있지만 내일은 가격이 똑 떨어져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권리락 때문에 효과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시총이나 이런 부분들,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가격을 낮춰서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시총을 맞춰놔야 돼. 똑같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들고 계시면 이제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2,490원이니까 한 30% 정도가 싸잖아요. 제가 30-40% 정도가 싼데,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유증을 별로 이렇게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특히나
이런 목적이 다 있어요. 유증을 할 때 목적이 있는데 저는 시설 자금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이면 개인적으로는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 이 기업이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면 저는 유상증자 그래도 찬성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채무 상환 자금 이런 것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상증자를 굳이 뭐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적 자체가 채무상환 자금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부터 유상증자 굳이 뭐 그건 뭐 채무상환 목적인데 그거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발행가액이 2,490원이고 지금 3,500원이면서 꽤나 이런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적인 부분들 굉장히 싸게 어떻게 보면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거 유상증자 잘 받으면 이거 받으면은 그래도 단순하게 그냥 시세 차익 정도는 충분히 한번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다 이게 아니라 이 발행가액이 2,490원인데 3,500원이야? 물론 나중에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면 가격이 조금 빠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잘만 이용하면 시세 차익 낼 수 있겠는데 저 이런 생각이 좀 오늘 들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역시나 유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잘 지켜주고 방어를 해야 사람들이 유상증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이 이제 3,500원이고 발행가액이 2,400원이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이거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야 유증이 성공적으로 마감을 하겠죠. 기껏 유증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가가 2,600원이고 유증 발행가액이 2,500원이에요. 누가 받아 이거? 누가 받아요? 그나마 이렇게 30%씩 차이가 나니까 이거 유증 받을만 하겠는데? 이거 시세 차익 좀 남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유증을 받고 그래야 유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저는 이제 유증 자체를 별로 그렇게 이렇게 시설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증은 저는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별로 그렇게 좀 좋지 않게 봤는데 회사의 이런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유증의 가격 이것만 놓고 얘기를 하면 잘 이용하면 시세 차익 유증을 받아서 시세 차익 얼마든지 좀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승을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받아서 시세 차익을 한번 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그동안에 좀 하락 반등 나오다가 이제 여기가 저항대였는데 이걸 뚫고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지가 지금 3일째가 넘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봐야죠. 추세가 전환됐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여기가 좀 저항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자리가 뭐냐면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버텨주고 지켜주고 내려왔을 때 잡아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버텨주는 자리. 그게 이제 3,000원대 초반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내일 아마 권리락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얼마나 떨어질지는 글쎄요 제가 계산까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떨어질 텐데 설령 떨어진다고 해도 아마 3,000원대 초반대에서는 그래도 좀 이게 가격이 변할 겁니다. 지금은 3,000원대인데 내일 되면 가격이 변해요. 이게 권리락 때문에. 그래서 그림은 제가 이대로 유지를 시켜 놓을게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면 이전 거의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이 국면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받고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내일 권리락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도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고 낙폭을 좀 만회한다거나 회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에 계속 흐름들이 이어지는 거는 결국에 이제 운임지수가 상승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더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거. 결국에 이 종목을 매매하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투신들, 연기금들의 매매 형태를 보면 다 단타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단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간다는 건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이 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서 주가는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뭐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고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이 하락 흐름에서 좀 벗어났다는 점이고, 다시 내려온다 한들 이 구간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종가까지, 오늘 18시까지 좀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길 것이고, 내일은 권리락 때문에 가격이 빠지겠지만 이 자리가 좀 지켜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유상증자 현재가가 지금 3,500원인데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2,490원 정도면 이 가격, 이 회사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뭐 앞으로 이익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런 가격적인 차이를 이용한 시세 차익도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유상증자를 또 선택하시는 분들도 옳은 선택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앞으로도 뭐 대한해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추천이 나갔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